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어쩌면 여러분이 삶과 시간,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가졌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을 완전히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의 구조를 다시 생각하게 될 텐데요. 준비되셨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존재가 되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뭘 경험해 볼까? 이렇게 선택하고 기억해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와, 정말 관점 자체가 다르지 않나요? 자, 첫 번째 개념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는 보통 인생을 진화의 과정으로 생각하잖아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나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직선적인 길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자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요. 우리의 여정이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뭐였는지 기억해내는 거라는 거예요. 영어 단어 remember를 그냥 기억하다로만 보지 않고 remember, 즉 다시 re, 구성원, member이 된다 이렇게 풀이하는 게 정말 재밌어요. 흩어져 있던 내 조각들을 다시 모아서 원래의 온전한 나로 재조립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보세요. 이 표가 그 차이를 딱 보여주죠. 진화는 앞으로 쭉 나아가는 직선 같은 거라면 회전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려는 진화가 아니라 원래의 나, 진짜 나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회전이라는 겁니다. 마치 지구가 계속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듯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겨요. 만약 우리가 이미 온전하고 완벽한 존재라면 대체 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통 같은 걸 경험하는 걸까요? 이거 정말 오래된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빛을 알려면 어둠이 꼭 있어야만 하고 따뜻함을 알려면 차가움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맥락 영역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라는 걸 알려면 내가 아닌 것이 필요하긴 한데 중요한 건 그걸 꼭 내가 직접 겪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뉴스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힘든 상황을 접할 때 역설적으로 내 삶의 평온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굳이 내 삶의 부정적인 일을 만들지 않고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는 반대되는 것들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개인적인 고통이 나 자신을 알기 위한 필수 조건은 절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온전한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죠. 자, 이제부터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만 밤하늘에 반짝이는 저 수많은 빛들. 저것들은 대체 뭘까요? 지금 저기 저렇게 있는 걸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우리의 과거입니다. 네, 좀 충격적이죠?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빛은 별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 빛이 우리 눈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만큼의 아주 먼 과거 모습이라는 거죠.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빛이 이동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주 멀리 있는 별에서 출발한 빛은 수백만 년이 걸려서야 우리 눈에 도착해요. 그 말은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사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은 따로 흐르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한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의 흐름은 뭐냐고요? 바로 우리와 저 별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건 단 하나의 영원한 지금, 이 순간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자, 현실이 일종의 환상이라면 이걸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그걸 바꿀 힘이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힘의 원천, 그게 바로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은요, 그냥 머릿속으로 멍하니 그림 그리는 그런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외부의 에너지를 해석해서 현실을 보는 기능인 동시에 내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현실을 창조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죠? 모든 건 내 마음속 상상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그 상상에 계속 집중하면 에너지가 모여서 현실로 나타나죠. 그럼 우리는 그 현실을 눈으로 인식하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또다시 새로운 상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현실을 만들어 나가는 일종의 피드백 루프인 셈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만드는지 그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창조의 주체인 우리 자신으로 시선을 돌려볼 시간입니다. 기존의 행동 중심의 생각에서 존재 중심의 생각으로 완전히 판을 바꾸는 거죠. 와,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낡은 방식에서는 행복이 맨 마지막에 있었어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가져야만 겨우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었죠. 그런데 새로운 방식은 어때요? 순서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먼저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과 소유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죠.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원천이라는 말,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어딘가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 거기에 있다고 여기는 것. 무언가가 되려고 노력하는 대신 이미 그런 존재라고 선언하고 그 상태에서 시작하라는 아주 강력하고 실용적인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차원에서 현실을 창조하는 힘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스케일을 확 키워보겠습니다. 그 힘들이 모여서 우리 인류 전체의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 바로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어쩌면 마지막에 될지도 모르는 중대한 질문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게 바로 인류가 마주한 궁극적인 갈림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정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답을 집단적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될 세상이 이렇게나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믿으면 서로를 믿고 지지하고 잠재력을 키워주는 사회가 될 거고요. 반대로 인간은 원래 악하다고 믿으면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사회가 될 거라는 거죠. 이 선택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우리 사회가 무너질지, 브렉다운, 아니면 이 위기를 뚫고 한 단계 도약할지, 브렉스루는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 우리 모두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일 분석은 이 강력한 행동 촉구로 마무리됩니다. 결국 모든 건 우리 자신의 힘과 선택에 달려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죠. 자, 이제 당신은 당신의 세상을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